똑같은 얘기 했어. 지난 밤새도록 박원순 깐 새끼들 누구야? 같은 말이잖아. 지금 문재인이나 박원순이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막 박원순이가 문재인에게 불리한 얘기했다. 그럼 드립다 박원순 까대는 거야. 그래서 지는 거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개헌과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자신을 압박하는 타당과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나는 개헌과 결선투표제 도입에 찬성하는데 왜 나를 압박하냐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단의 오찬을 갖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왜 나한테 압박하는가라며 사실 내가 대선 결선투표제를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다.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했었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결선투표제가 있으면 굳이 무리하게 후보 단일화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 대선 투표 때는 개헌 사항이라고 그렇게 해석되고 있어서 지난번 개헌 공약하면서 개헌 상황 중에 결선투표제를 포함시켜서 이야기한 것이다.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결선투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개헌도 내가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라며 나한테 개헌으로 압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개헌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문재인도 개헌파라니까? 그지? 내가 얘기한 대로네. 내가 뭐라 했어? 문재인도 개헌 찬성한다 그랬잖아. 맞지? 문재인도 개헌 찬성하고 결선투표로 찬성하는데 누가 그걸 반대하냐? 캠프가 반대하는 거야. 그는 대선 전에 개헌은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차분히 개헌 논의를 해서 공론이 모아지면 대선 후보들이 개헌 과제에 대해 공약하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분이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을 하면 된다. 박원순이랑 똑같은 얘기한 거야. 대선 후 개헌 추진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이 시기에 뭔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헌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목적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별로 맞지 않는 것이고 타 대선 주자들의 개헌 공세를 비판했다. 내가 박시장 캠프에다 전화해갖고 항의를 했어. 왜 자꾸 문재인한테 시비를 거냐? 근데 시비 건 적 없대. 그럼 기사가 왜 그따위로 나냐? 기자들이 그렇게 쓰는데 바꿔달라고도 안 바꿔준대. 지금 이 문재인하고 박원순을 계속 이간질하는 기자들이 있다니까. 지난번에 박원순이 광주에 가서 말을 했어. 근데 거기서 문재인을 안 깠거든? 근데 기사가 문재인을 날카롭게 비판했다고 나왔어. 그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또 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뇌세포가 단순한 양반들이 드립다 악플을 다는 거야. 왜? 어쨌든지 야권 대선 후보들끼리 싸워가지고 뭘 노리는 거야? 대중들에게 저 새끼들을 싸우다 죽겠구나. 그걸 노리는 거야. 저 새끼들을 싸우다 죽겠구나. 그런 착각을 노리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계속 싸우는 것처럼 보도하는 거예요. 원샷 경선하고 결선 투표하면 된다. 야권 후보 단일화할 때 페이퍼 임시정당을 만들고 그 페이퍼 임시정당에서 국민경선단 여론조사 50대 50해서 후보 최다 득점자 2명을 뽑아서 결선 투표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야권 후보 하나로 가는 거야. 문재인도 찬성했지? 그지? 문재인도 찬성한 거야. 내 말 맞아 틀려? 더 이상 문재인 지지자들 문재인이 반대한다, 문재인에게 불리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문재인은 개헌도 찬성하고 결선투표도 찬성해. 그럼 하면 되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압박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네. 모든 문제 해결됐지? 심상정 인터뷰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심상정의 인터뷰는, 그러니까 심상정은 계속해서 어떤 스탠스냐면 더민주 지지자들을 자기 당 지지자로 끌어올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더민주랑 문재인을 비판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을 정의당 후보로 내세우겠다, 이런 뭐
움직임을 보이는 자들도 있고 그 당 지지자 중에. 예. 예. 원래 진보 정당은 계속해서 저기 제1야당을 비난을 해야 돼. 그래야 자기네가 그 지지층을 흡수하니까. 이제까지 매번 그랬어. 항상. 어. 심상정이 문 지지인데 그건 또 어디서 나온 얘기야? 심상정이 문 지지인데 이건 또 어디서 나온 얘기냐고. 어차피 대선 후보가 문재인이 되면 심상정도 문재인으로 힘을 모으겠죠. 근데 평상시에 심상정과 정의당이 계속 더민주를 까고 문재인을 까는 이유는 제1야당, 제1등 후보를 까야 자기네들 지분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는 그게 군소정당의 전략이야. 응. 거기 넘어가면 등신인 거지. 예. 음. 자, 그럼 이제 오늘 내가 목이 아프니까 빨리 방송을 끝내야 되니까, 예. 자, 독일 연방검찰 최순실 은닉 재산 10조 원 가까이. 이 트위터에 말이에요. 예. 트위터에 뭐라고 저기 글이 돌고 있냐면,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야.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난 2007년 때였나? 2007년인가 12년인가? 2007년이었던 것 같은데? 2007년에 그 이명박하고 박근혜하고 서로 막 경쟁할 때 그때 나왔던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저기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정수장학회 재산이 뭐 정수장학회랑 뭐 유경재단, 그 다음에 또 하나 영남 대학, 그거죠.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합치면 10조 원 가량이 된다. 그게 2007년인가 나왔던 얘기야. 그지? 예. 2007년에 저기 박근혜 재산이 10조 원 가량 된다. 그게 이제 그 어린이 대공원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넓어. 그 땅값만 따져도 어마어마하고, 그게 이제 유경재단, 그 다음에 정수장학회, 그 다음에 영남대, 요 세 가지가, 그 이제 MBC는 정수장학회가 MBC의 지분을 갖고 있을 거야. 정수장학회가 MBC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MBC하고 정수장학회는 한 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박근혜 재산이 10조 원 정도 될 거라는 2007년에 기사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독일 연방정부에서 최순실이 은닉한 재산이 10조 원 가량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근데 거기 단서를 달았어. 자, 트위터에서는 무슨 헤센 정부 뉴스에 없다. 헤센 지방의 뉴스에 없다. 그런데 이건 최순실 문제는 독일의 연방검찰이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헤센주의 문제가 아니야. 그니까 뭐 트위터에서 헤센주의 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최순실에 대한 보도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거짓말하고 있다. 뭐 이런 개소리 하고 있던데, 지금 독일의 연방경찰이 어느 한 주가 아니라 연방검찰이 최순실이 유럽 여기저기에 뿌려놓은 페이퍼 컴퍼니들을 조사해 보니까 약 10조 원 가량으로 추측이 된다. 드러난 건 8천억인데 이 500개인가? 500개의 페이퍼 컴퍼니에, 예. 500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그 분산
은닉되어 있는 재산이 10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 뭐가 나왔냐면 단서가 붙었어. 어떤 단서냐 하면 이게 그 페이퍼 컴퍼니들끼리 서로 그 돈이 많은 척 서로 돈이 많은 척에 빚보증 쓰는 형식으로 그 서로 이제 지분을 공유하고 빚보증을 쓰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원래 1조 원인데 그러니까 8천억이면 1조 원 가까운 돈이잖아. 근데 이 돈을 담보로 해서 회사 하나 만들고 그 돈을 담보로 해서 회사 하나 만들고, 그래서 보면 담보로 잡힌 금액을 다 따지면 10조 원인데 사실은 그게 1조 원인,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중복 계산될 수도 있다. 예. 지금 그게 독일 연방검찰의 입장이 확인된 건 8천억이고 그 다음에 500개의 200개인가 500개의 그 페이퍼 컴퍼니의 은닉된 재산이 약 10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근데 이제 이게 중복 계산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특검이 뭘 하고 있냐면, 그러면 이 종잣돈이 어디서 왔냐는 거야. 최순실이 빼돌린 그 8천억에 그 종잣돈이 어디서 왔느냐. 근데 이걸 갖다 정두원이가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해갖고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 박정희가 총 맞아 죽자마자 박근혜가 관저에 있던 돈을 빼돌렸다, 그거잖아. 그게 2007년부터 나온 얘기야. 이명박 쪽에서 그때 2007년에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6억 원은 전두환이가 집무실에 있던 집무실 금고에서 6억 원을 꺼내준 거고, 그 돈 말고 박근혜가 관저에 숨겨놨던 뭉칫돈을 빼돌렸다. 그 돈이 최태민에게로 넘어가서 최태민 가문에서 그 돈을 굴렸을 거다. 예.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당시에 박근혜가 빼돌리는 게 그때 돈으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됐을 거다. 그러면 그게 현재 시세로는 8천억 정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이제 그때 나왔던 기사예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아. 그게 사실인지는 실체가 나와야 알 수 있어. 현재까지는 팩트는 독일에서 찾아낸 8천억이야. 현재는 독일에서 찾아낸 8천억. 그게 이제 최순실의 실재산인데, 그 8천억의 출처를 어떻게 찾아내느냐의 문제겠죠. 근데 그 8천억을 찾으려면 그 지난 40년, 예, 그 소문이야, 소문. 그 지난 40년 동안에 박근혜와 최순실의 금전 거래를, 통장 관리 형태를 다 추적하겠다. 그게 지금 그 특검에, 예. 네. 박근혜 최태민의 19금 이야기 윤석열에게 해줬다. 조순재 녹취록 대부분이 19금에 해당되는 얘기. 근데 말이야, 이 부분도 최태민 박근혜의 이 19금 이야기라는 거, 이것도요 소문이에요. 예. 이게 소문이고 누구의 입에서 나왔냐면, 이게 이제 최태민의 의붓아들 입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 그 말을 우리가 100% 사실로 믿는 것은 난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정두원이 23일 최태민 의붓아들 조순재가 남긴 녹취록 속에서 박근혜와 최태민 관계에 대해 대부분 얘기가 사실 19금에 해당한 얘기가 많다라고 밝혔다. 정두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같이 말하며, 그러니까 그걸 사실이 그렇게 까기가 굉장히 어렵다. 진행자가 이에 그 내용을 검증해봤냐고 묻자 정두원은 그것 자체가 검증이다. 왜냐하면 조순재가 누구냐, 같이 일했던 사람이지 않나. 그리고 박근혜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그 자체가 검증이다. 뭐가 검증이냐. 나는 이 말에 동의 못해.
나는 이 말에 어 냉정하게 이거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봐. 왜냐하면 이 조순재가 돌아선 게 배신당해서 돌아선 거란 말이야. 배신당해서 돌아서고 의붓아들인데 철저히 외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심으로 이야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라면 난 이게 곧 검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소문이 있다라고만 인정하는 거지 이게 팩트다라고 인정한 적 없어요. 예. 음. 그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순재가 얘기한 게 팩트다? 어?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조순재의 주장이 팩트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그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얘기한 사람 그냥 스토리를 얘기해 준 거죠? 물적 증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야. 전해지는 야사처럼. 근데 이제 왜 이런 소문이 났냐 하면 사실은 이게 그 박근혜 가문에서 나온 얘기야. 박근영이가 노태우인가 전두환한테인가 노태우였나 보다. 박근영이 노태우한테 우리 언니를 최태민에게서 구해달라고 친필 편지를 노태우한테 쓴 게 있어. 거기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언니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박근영의 편지에 있고 그 다음에 조순재라는 그 최태민의 의붓아들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이 소위 유경재단을 놓고 재산 싸움이 있을 때라고. 이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 유경재단을 놓고 박지만이랑 박근영이 재산 분쟁을 일으키고 있을 때야. 그래서 그때 언니가 박지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박근영이 그런 편지를 보냈다. 이것까지 그때 배경에 나왔었던 얘기라고. 자, 19금 내용을 묻자 아이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로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라고 답했다. 얼마 전 특검팀의 윤석열 팀장과 여러 명이 함께 만찬했음을 밝히면서 윤 팀장에게 19금 얘기를 해달라는 질문에 했다고 답했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면서 박근혜를 찍지 않았다. 저는 일하면 박근혜를 찍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하며 이거 참 욕먹을 일인데 왜냐하면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찍었다. 제가 비난받을 얘기를 지금 고백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나는 이거 정말 이 정두원이가 나는 사형당할 일이라고 봐.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없으니 나는 정두원이 그 종신형 살아야 된다고 봐. 박근혜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 그걸 만천하에 드러내서 국민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했어야지. 나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애들도 마찬가지라고 봐. 박근혜가 저런 걸 전혀 몰랐다. 걔 거짓말하고 자빠졌네. 2007년에 다 알았으면서. 그는 최순실 일가가 독일 등 유럽에 10조 원대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찾고 독일 검경이 수사 중이라는 한국일보 보도에 관련해서 조순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박정희 사후 바로 뭉칫돈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녹취록을 남긴다. 그 돈 액수가 얼마 정도 되냐 했더니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2천억 3천억 대가 된다. 이렇게 답했다. 그 뭉칫돈이 종잣돈이 됐을 거라고 추정했다. 여기서 이제 전두환이 준 6억 빼고 전두환이 준 6억 빼고 또 다른 돈이다라고 이제 이 정두환이가 얘기를 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에 물리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팩트로 받아들이면 난 안 된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지금 썬데이 저널 USA에서
그 얘기 조금 이따 해달라고 그래 나한테. 썬데이 저널 얘기. 독일 검찰 최순실 유럽의 최대 10조 은닉 첩보. 사실이면 독일 범죄 수사 사상 최고액. 과연 누구 돈일까? 최순실 정유라 독일 8천억을 포함 유럽 각국의 최대 10조 원 달하는 재산을 차명 보유하고 있는 정황을 독일 사정당국이 포착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섰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독일 검찰과 경찰이 최씨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의 수조 원대 최대 10조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독일의 헤센주 검찰이 최씨 모녀와 10여 명의 조력자가 설립한 500개 페이퍼 컴퍼니와 자금을 추적하던 중 이들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의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까지 최대 1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수위를 높여 연방검찰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 헤센주라고 그 한국일보가 밝혔으니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건 뭐냐. 지금 독일에 있는 사람들한테 헤센주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기사 원문을 헤센주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원문을 찾을 때까지는 이 부분은 나는 의심해야 된다고 봐. 나 왠지 이거 덫 같아. 예, 논점을 흐리려는 덫 같아. 내 느낌에. 그 최순실이 10조 원을 은닉했다는 이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잖아요. 그러면 그 한국일보 기사에 기사 원문이 나와요? 한국일보 기사에 그 헤센주 검찰이 그런 첩보를 입수해서 수위를 높여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라는 어떤 근거가 나왔냐고. 독일어로 나와 있는 기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헤센주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거를 보기 전까지는요. 이 10조 원 얘기는 난 믿으면 안 된다고 봐. 이거 왠지 우리가 막 사실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게 허위사실이다. 그러면 전부 다 작살나가는 거야. 그 안마열사 꼴라. 그 다음 두 번째 썬데이 저널 USA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펴내는 한인신문이잖아요. 미국에서 펴내는 한인신문에서 그 세월호 참사 당일날 박근혜가 뭐 롯데호텔 VVVIP 룸에서 수술을 했다. CCTV가 확보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기사 봤어요? 그 기사 좀 갖고 와봐. 지금 이제 썬데이 저널 USA에서